2025년 인공지능 산업의 무대는 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인재와 자본을 쏟아부었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퍼부으며 AI 패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니, 메타의 라마, 엔스로픽의 클로드, 그리고 중국의 초거대 모델들까지 이름만 들어도 위압적인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세상을 선도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뒤를 따르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세계적인 IT 강국이라 불렸지만 인공지능 전쟁에서는 늘 미국과 중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긴 어렵다는 냉정한 전망을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도 이 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울음에 예상 밖의 답을 내놓은 것은 정부도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 이름은 업스테이지였습니다. 문자 인식 기술로 주목을 받던 이 회사는 자본도 부족했고 GPU와 같은 연산 자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작은 팀이 오픈 AI나 구글 같은 거대한 경쟁자와 맞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무작정 큰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작지만 똑똑한 모델을 설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효율을 무기로 삼은 새로운 전략.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인공지능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 9월 업스테이지가 선보인 최신 언어 모델 솔라 프로2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 세계 AI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인공지능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독립평가 기관인 아티피셜 어널리시스도 솔라 프로2를 세계의 최전선 모델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성적표는 놀라웠습니다. 종합점수 58점, 오픈 AI의 GPT-4 4.2를 제치고 클로드 3.7과 라마4 매버릭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규모였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310억, 중형 모델에 불과했지만 수십 배 더 큰 초거대 모델들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모델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AI 경쟁의 룰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이룬 기적 같은 성취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과연 인공지능 시대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까? 21세기 들어 세계는 인공지능을 두고 새로운 전쟁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총과 탱크가 아닌 연산 능력과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오픈 AI, 구글, 메타, 엔스로픽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앞다퉈 초거대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혁명과 마주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식 검색 방식이 바뀌고 기업들의 업무 방식이 달라졌으며 사람들의 일상조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챗GPT는 곧 전 세계가 인정한 표준이 되었습니다. 구글은 제민이라는 모델로 추격했고 메타는 라마 시리즈로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안전성과 윤리를 앞세워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수십억 달러의 자본과 수십만 개의 GPU를 투입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 막대한 지원을 퍼부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이 초거대 모델을 개발했고 중국 정부는 데이터 접근과 인프라를 총력으로 지원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에 밀리지 않는 AI 패권을 확보하는 것.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이 구도는 마치 새로운 냉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이름은 좀처럼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모바일, 게임,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낸 나라였지만
인공지능만큼은 늘 뒤따르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은 AI 경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차가운 분석을 내놓곤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할 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픈 AI가 하루에 쓰는 GPU의 양을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1년 내내 모아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격차는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자본, 인재, 데이터, 인프라, 모든 면에서 한국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AI 전쟁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 실제로 한국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몇 곳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결과물은 세계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는 수준급이었지만 글로벌 표준을 새로 쓰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지만 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한국의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에게 묘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적인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비록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독자적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스타트업 하나가 그 길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업스테이지였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거대한 자본이나 수십만 개의 GPU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 신념은 결국 AI 전쟁의 판도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솔라 프로 2의 등장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AI 전쟁터에서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거대한 AI 전쟁터에서 한국의 이름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뜻밖에도 무대를 향해 걸어 나온 주체는 거대한 대기업도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였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처음부터 거창한 회사를 꿈꾼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팀으로 출발했고 첫 성과는 문자 인식, 즉 OCR 분야였습니다. 복잡한 이미지를 읽어내고 그 속의 글자를 정확히 추출해내는 기술이었죠. 이 작은 성공은 회사를 안정시켜 주었지만 창업자 김성훈 대표의 시선은 훨씬 더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의 진짜 본질은 언어다. 언어를 다스리는 자가 미래를 이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경쟁은 오로지 초거대, 모델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엔스로픽 같은 기업들은 수십만 개의 GPU를 동시에 돌렸고 그 연산에 들어가는 전기 비용만 해도 한국 스타트업 전체 예산을 뛰어넘을 수준이었습니다.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시대. 자본과 인프라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가진 그들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덩치 싸움이 아니라 머리 싸움으로 승부하는 길. 업스테이지는 파라미터 수를 무작정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델의 구조와 학습 방식을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는 방법, 효율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자본도, GPU도, 데이터도 부족한 한국의 작은 팀이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오직 효율이라는 무기를 손에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은 매일같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수십억 파라미터 모델을 억지로 키우는 대신 새로운 최적화 기법을 적용했고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Depth Upscaling이었습니다. 적은 GPU로도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독창적 기법이었죠. 작은 뇌를 가진 존재가 더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거대한 뇌를 가진 존재와 맞서는 원리와도 같았습니다. 업계의 시선은 처음엔 차가웠습니다. 효율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국은 자원 싸움이다. 중형 모델이 초거대, 모델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비아냥이 업스테이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팀워크, 서로를 믿는 신뢰,
그리고 한국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내부 테스트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났고 예상보다 적은 GPU로도 훨씬 뛰어난 결과를 내는 모델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은 고대의 전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대한 갑옷을 두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전곡을 찌른 이야기. 업스테이지가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자본과 자원을 독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앞에서 업스테이지는 효율이라는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놀라움과 경탄이 뒤섞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만들어낸 모델의 내부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초거대 모델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업스테이지의 도전은 한순간에 완성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솔라 프로2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크고 작은 실패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솔라 시리즈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업스테이지 팀은 처음부터 거대한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챗GPT와 맞설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GPU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데이터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의 모델이라도 만들고 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솔라1이었습니다. 솔라1은 업계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대단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솔라1을 통해 업스테이지는 자신들의 기술 방향이 통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면 규모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은 이후 솔라 시리즈 전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솔라2와 솔라 엑스트라 모델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은 더 많은 데이터와 언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데이터셋을 정제했고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성능을 높이는 과정에서 항상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슈퍼컴퓨터 대신 제한된 환경에서도 구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다른 기업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았습니다. 학습 도중 모델이 예상보다 낮은 성능을 내기도 했고 오히려 기존 모델보다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스테이지 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 실험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팀은 점점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라 프로1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전 시리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규모는 여전히 중형에 불과했지만 성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솔라 프로1은 업스테이지가 단순히 실험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진지하게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주체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때부터 업계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라 프로1은 성공이었지만 여전히 세계 정상급 모델들과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업스테이지는 솔라 프로1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효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효율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솔라 프로1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데이터셋의 품질을 더 정밀하게 관리해야 했고 학습 방식도 과감히 바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델이 단순히 성능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 의료, 법률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팀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델의 이해력, 추론 능력, 안정성을 집요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솔라 프로2는 단순한 중형 모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효율의 상징이자 실용적 가치를 증명한 모델로 완성되었습니다. 내부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고 해외 평가 기관의 벤치마크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솔라 프로2의 탄생은 업스테이지가 처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똑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이 되었다. 솔라 프로2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높은 점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작은 모델이 어떻게 초거대 모델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기술, 바로 깊이 확장 학습, 즉 depth upscaling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파라미터를 수천억, 수조 단위로 늘리고 데이터셋을 가능한 한 크게 모으고 연산량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오픈 AI와 구글, 메타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자원과 비용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이 단순한 정답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같은 크기의 모델이라도 더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depth upscaling은 모델을 얕게 훈련하는 대신 같은 파라미터 안에서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학생이 얕게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대신 한 권의 책을 더 깊고 정밀하게 공부하도록 만드는 원리였습니다. 이 접근법은 GPU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초거대 모델은 학습에 수십만 개의 GPU가 필요하지만 솔라 프로2는 그 10분의 1 수준의 장비만으로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즉, 돈과 자원을 무제한으로 쏟아붓지 않고도 세계 정상급 모델과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업스테이지는 파라미터 관리에서도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가 동시에 학습되는 대신 가장 중요한 연결과 층을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쓴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세울 때 모든 벽돌을 같은 힘으로 다지는 대신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둥과 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덕분에 솔라 프로2는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고 성능에 직결되는 부분만 최적화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데이터였습니다. 업스테이지는 무작정 데이터의 양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질 높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특정 도메인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시켰습니다. 금융, 의료, 법률 같은 실제 산업 데이터가 반영되면서 모델은 단순히 언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에 강점을 가진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건 한국식 집요함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했고 실패가 반복될수록 더 치밀하게 문제를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작은 팀이 만들어낸 이 기술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글로벌 빅테크의 전략과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솔라 프로2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작은 모델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는 건 AI 경쟁의 룰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다. 이제는 무작정 크기를 키우는 전략만이 답이 아님을 한국이 증명했다. 솔라 프로2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모델이 높은 점수를 받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었습니다. 효율 중심의 AI, 실용 중심의 AI. 이 패러다임은 한국이 세계 AI 경쟁에서 목소리를 내게 만든 무기였습니다. 솔라 프로2가 공개되었을 때 업계는 그저 작은 모델 하나가 새로 나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성적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독립평가 기관인 아티피셜 어널리시스가 발표한 최신 벤치마크. 이곳은 전 세계 주요 모델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권위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솔라 프로2는 놀라운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58점. 이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GPT-4.1이 53점, 클로드 3.7이 52점, 라마 4 매버릭이 51점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만든 모델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델의 파라미터는 고작 310억 개, GPT나 클로드 같은 모델은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솔라 프로2는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습니다. 작은 모델이 거대한 모델을 넘어선 이 장면은 업계 전체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제까지 AI 경쟁은 마치 올림픽의 육상 경기처럼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 쪽이 이기는 싸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국의 작은 팀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상에 올라선 것입니다.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솔라 프로2를 집중 보도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인공지능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기사에는 점수표가 실렸고 세계 정상급 모델들보다 높은 숫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미국 AI 연구원은 작은 모델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기록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는 앞으로 AI 경쟁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사설에서 이제 더 이상 무작정 파라미터를 늘리는 전략만으로는 최고 자리를 지킬 수 없다. 한국의 사례가 그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이 성과가 단순한 실험실 성취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솔라 프로2는 이미 금융, 의료, 법률 같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었고, 미국의 주요 보험사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즉,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모델이라는 사실이 세계의 평가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벤치마크 성적표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해지자 세계 곳곳에서 쏟아진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경탄, 충격, 그리고 위기의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GPT-4를 넘어섰다. 이 문장은 곧바로 헤드라인이 되었고 AI 업계의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연구자들은 논문과 블로그에서 솔라 프로2의 성공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판을 뒤흔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AI 경쟁은 단순한 자본과 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효율의 싸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능성을 증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솔라 프로2의 벤치마크 성적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기사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는 경제지부터 IT 전문 매체, 심지어 유튜브와 같은 대중 플랫폼까지 모두가 이 모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솔라 프로2를 AI 경쟁의 새로운 변수라 부르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다시 인공지능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작은 모델이 초거대 모델들을 위협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었고, 이 한 줄은 곧 전 세계 투자자와 연구자들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전문 매체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한 매체는 솔라 프로2는 자원 절약형 AI의 상징이라며 적은 연산으로도 GPT-4.1을 능가하는 결과를 냈다. 이는 AI 개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AI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이라는 전략은 더 이상 절대적인 답이 아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한 유럽 연구소의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라 프로2의 성과는 단순한 모델 비교의 결과가 아니다. 효율을 무기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며, 이는 전 세계 AI 연구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SNS에 글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GPT-4.1보다 높은 점수를 한국 모델이 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다. 흥미로운 건 일반 사용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레딧과 트위터, 유튜브 댓글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와, 한국이 이런 걸 해낼 줄은 몰랐다. 솔라 프로2,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데 점수가 GPT-4보다 높다고? 이제 미국과 중국만의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글들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유튜브 리액션 영상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AI 분야를 다루는 해외 크리에이터들은 솔라 프로2의 성적표를 화면에 띄우며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1비 모델이 GPT-4.1을 제쳤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미쳤다. 한국이 드디어 해냈다. 이런 반응은 그대로 영상 속에서 감탄과 환호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반응 속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unbelievable,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AI 경쟁을 미국과 중국의 전유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
작은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모델이 그 질서를 흔들자 사람들은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단순히 놀라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효율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세계 AI 경쟁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분석은 곧바로 업계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솔라 프로2는 이제 단순한 모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AI 전쟁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상징, 그리고 효율과 창의성으로도 초거대 모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세계는 놀라고 경탄하며 동시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I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솔라 프로2의 성과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점수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를 더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이 연구실 벤치마크에서 주목을 받다가 사라지곤 했지만 솔라 프로2는 달랐습니다. 출시 직후부터 기업과 기관들이 직접 그 가능성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금융산업이었습니다. 금융은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오가는 분야입니다. 계약서, 보고서, 투자 전망 자료, 고객 상담 기록, 입항대한 자료를 사람이 모두 검토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솔라 프로2는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적은 자원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며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을 자동화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보험사들이 이 모델을 테스트한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험 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의료 기록과 법률 문서를 분석해야 하는데 솔라 프로2는 이를 단 몇 분 만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수시간, 수일이 걸리던 작업이 순식간에 단축된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반응은 빨랐습니다. 의료 연구는 수많은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솔라 프로2는 학습 과정에서 이런 전문 데이터를 정제해 반영했기에 단순한 문장 생성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밀한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검토할 때 수백 편의 논문을 일일이 읽지 않고도 핵심 내용을 요약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 상담 기록을 분석해 환자가 놓치고 있는 증상을 찾아내는 데에도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률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와 판례는 길고 복잡합니다. 솔라 프로2는 법률 문서를 요약하고 핵심 쟁점을 뽑아내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반복 업무, 예컨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서 특정 조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빠르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낳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활용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솔라 프로2는 곧바로 해외 기업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협력 의사를 타진했고 일부는 공동 연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만든 모델이 이제 글로벌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AI 모델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모델의 크기와 점수가 화제였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라 프로2는 이 기준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벤치마크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대단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증명된 실용성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이 단순히 연구실 성과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솔라 프로2는 더 이상 숫자와 그래프 속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직접 쓰는 도구였고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이 모델이 앞으로 또 어떤 산업을 바꿔놓을 것인가? 이 질문은 곧 한국이 AI 시대에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와 직결되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솔라 프로2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온 독특한 DNA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길러진 효율성,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다져진 집념,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낸 창의성이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불리한 조건 속에서 세계와 맞서야 했습니다. 천연자원은 거의 없었고 시장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한국은 바로 그 방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처음에는 변방에 있었지만 효율과 집념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선업을 떠올려 봅시다. 1970년대 한국은 배를 만들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앞서 있던 분야였지만 한국은 끝없는 연구와 효율적인 생산 전략으로 결국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러진 작지만 강한 정신은 그대로 인공지능 산업에도 이어졌습니다. 집념 또한 한국의 중요한 DNA였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텼고 오히려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업스테이지의 도전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부족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팀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돌파구를 찾았고 결국 세계 정상의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의성이 더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늘 정답 없는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좁은 땅, 많은 인구, 자원 부족. 이 조건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솔라 프로2의 효율 중심 전략은 바로 그런 창의적 발상의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모두 크기 경쟁에 몰두할 때 한국은 전혀 다른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DNA는 단순히 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 전반에서도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K-팝은 작은 나라의 음악이었지만 효율적 시스템과 창의적 프로듀싱으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역시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탄탄한 스토리와 새로운 연출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솔라 프로2의 성공은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은 자원으로도 최고를 만들어내는 DNA, 끝까지 버티고 도전하는 집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창의성, 이 모든 요소가 한데 모여 한국의 AI가 세계를 뒤흔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솔라 프로2는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고유한 힘의 반영이다. 실제로 해외 언론도 한국의 성과를 단순한 이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증명했다. 이제 그 DNA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다. 결국 솔라 프로2는 한 스타트업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족한 조건을 효율로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 집념으로 버티며 결국 창의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인공지능의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라 프로2의 성공은 한 스타트업의 성취이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 전체가 쌓아온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효율과 집념, 창의성이라는 문화적 DNA가 있었다면 그 배경에는 정부 정책과 산업 생태계라는 구조적 힘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선언했습니다.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공 데이터를 개방했고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성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꾸준한 지원은 결국 업스테이지 같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I 모델은 결국 연산 능력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산을 담당하는 칩, GPU와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 이는 한국이 AI 연구에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완전히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업스테이지가 모델을 설계할 때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비록 미국처럼 수십만 개의 GPU를 보유하지 못했지만 반도체 인프라와 기술 지원은 분명한 힘이 되었습니다. IT 인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보급률과 높은 스마트폰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AI 연구자들에게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했고 다양한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실험하고 결과를 검증하며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10년 사이 창업 지원 정책과 벤처 투자 확대가 이어졌습니다.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가 자본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흐름 속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업스테이지는 한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확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과 산업 생태계는 단순히 돈과 제도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AI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대학들은 AI 관련 학과를 신설했고 젊은 인재들이 대거 이 분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AI 연구 협력을 강화하면서 업스테이지 같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기반 위에 스타트업과 정부의 협력 생태계를 결합해 새로운 AI 성과를 만들었다. 솔라 프로2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결실이다. 이런 분석은 한국의 성과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솔라 프로2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온 정책, 인프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그 뒤에는 반도체와 IT, 정부의 지원,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의 축적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솔라 프로2를 보며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모델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AI 시대를 준비해온 나라로 말입니다. 솔라 프로2의 성공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AI 패권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미국은 오픈 AI와 구글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AI 경쟁이 단순히 돈과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싸움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은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효율과 창의, 그리고 집념을 통해 작은 모델로도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화입니다. 솔라 프로2가 보여준 성능과 실용성은 금융, 의료, 법률을 넘어 제조와 교육, 콘텐츠 산업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한국은 단순히 AI 모델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제 협력입니다. AI는 단일 국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리, 규제, 보안 등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솔라 프로2의 성공은 한국이 이 논의에서 중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효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AI 규칙을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입니다. 셋째는 선도자로서의 비전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추격자 이미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는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룰 체인저임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접근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다면 AI 시대의 선도 국가로 자리 잡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물론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자본력의 한계, 인재 유출,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 이 모든 것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솔라 프로2가 증명했듯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과 창의, 집념이라는 DNA는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AI 전쟁의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솔라 프로2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더 큰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국은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탐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